확률과 통계 페이지 86, 6. 사건의 독립과 종속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독립이 무엇이고 종속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온다. 이런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1 또는 2의 눈이 나온다. 이런 사건을 B라고 할게요. 그러면 A는 2, 4, 6 짝수니까 B는 1, 2 이렇게 있을 거고 A랑 B의 교집합은 2 하나 있을 거고 A의 여집합, 즉 A가 아닌 것과 B와의 교집합도 1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조건부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P, B, 바 A 무슨 뜻이에요? A가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날 확률. 그죠? 그러면 A분의 교집합의 확률 이렇게 풀겠죠.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주사위 6개 중에 3개가 짝수니까 2분의 1. 그리고 교집합은 1개밖에 없죠. 6분의 1. 계산하면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3분의 1은 뭐랑 똑같냐면요. B랑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A가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난다. 이럴 확률이 그냥 B만 일어날 확률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P, B바 A의 여집합 무슨 뜻이에요? A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당연히 A의 여집합의 확률분의 A의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의 확률. 얘도 역시 2분의 1. A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6개 중에 3개죠. 그리고 얘도 여집합과 B와의 교집합도 1개밖에 없으니까 6분의 1 계산하면 3분의 1인데 그냥 B가 일어날 확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A가 일어난다. A가 일어나지 않는다. 조건부 확률을 구해보면 그냥 B 혼자 단독으로 B 혼자 단독으로 일어난다 하는 그런 확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A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B가 일어날 확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독립한다라는 얘기는 부모님의 영향을 안 받고 따로 떨어져서 상관없이 살겠다. 이게 독립이죠. 그죠? 그래서 얘 P, B바 A던 P, B바 A의 여집합이던 상관없이 B가 일어날 확률하고 똑같다. 그럴 땐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종속은 반대로 뭐겠어요? A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그 사건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줍니다. 이럴 때 종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P, B바 A랑 B바 A의 여집합 조건부 확률에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에 전혀 다르다. 이럴 땐 종속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알아보는 조건이 있어요. 곱셈 정리로 얘를 판단합니다. 자,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 PA랑 그냥 PB 곱한 거. 단지 곱한 거가 교집합이랑 확률이 똑같다. 이러면 얘는 독립입니다. 두 사건이 독립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원래 곱셈 정리 뭐예요? 원래는 곱셈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P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라고 한다면 PA 곱하기 PB바 A. 그죠? 조건부 확률을 뒤에 곱해주고 A랑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날 그 조건부 확률을 곱해줘야지만 교집합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조건부 확률 여기 보시면 이 조건부 확률 이렇게 조건부 확률 구한 게 PB와 같고 또 여집합의 조건부 확률 구한 게 PB의 확률하고 똑같고 그럼 여기다 그냥 조건부 확률 대신에 PB를 바로 써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PA의 확률과 PB의 확률 곱한 게 교집합의 확률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얘는 독립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근거로 얘를 씁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한다 라고 한다면 A의 여집합과 B, A와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각각 서로 독립합니다. 그죠? 이미 어차피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뭐 A가 여집합이든 B가 여집합이든 둘 다 여집합이든 각각 독립이겠죠.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서로 독립이다라는 사실 알아두세요. 요거 밑에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만 하나만 여집합이어도 둘 다 여집합이어도 A, B가 독립하다면 서로 각각 전부 다 독립한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배반 사건과 독립의 비교 한번 볼게요. 자, 독립은 뭘 독립으로 본다?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죠? B가 일어날 확률이 일정하다. 라고 한다면 똑같다. 라고 한다면 독립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은 뭐예요? 교집합이 전혀 없는 거. 얘를 배반 사건이죠. 그래서 결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교집합이 없다. 배반 사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독립.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반 사건을 가지고 덧셈 정리를 할 수 있죠. 합집합을 계산할 수 있죠. PA의 확률과 PB의 확률을 더해서 그냥 합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얘는 교집합이 없구나. 얘는 배반 사건이야.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고요. 교집합을 구하려고 하는데 교집합의 확률 구하라고 하는데 그냥 A랑 B의 확률을 곱했더니 그냥 교집합의 확률이야. 서로 영향을 주지 않네. 라고 한다면 독립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판단 근거. 교집합이 공집합 그러면 배반 사건. 그리고 이번엔 교집합의 확률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했을 때 똑같다면 얘는 서로 독립.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밑에 예제 있죠. 오전 7시 정각에 내가 세수를 하는 사건과 대통령이 밥을 먹을 사건. 서로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죠? 내가 세수를 하든 안 하든 대통령은 식사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일어날 수는 있어요. 7시에 대통령이 식사를 하시는데 나는 동시에 우리 집에서 세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동시에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독립이지만 배반 사건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건 확실해. 독립이에요. 뭐 내가 세수를 안 하면 대통령이 식사를 안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독립이긴 해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있다고요. 그래서 독립이긴 하지만 배반 사건 아니에요. 자, 밑에도 한번 봅시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가 일어날 확률이 제로이고 B가 일어날 확률이 제로가 아니고 B가 일어날 확률이 제로가 아닐 때 아무튼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일 때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A, B는 서로 독립이 아니다. 배반 사건이다. 그죠? 무슨 뜻이에요? 교집합이 없어요. 서로. 그죠? 교집합은 아니에요. 교집합이에요. 교집합이 있어요. 그렇다면 서로 독립은 아닙니다. 교집합이 있다는 건 독립이 아닐 가능성이 있죠. 그죠? 서로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니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면 배반 사건이 아니다. 서로 독립이다. 그러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죠. 그죠? 그러면 배반 사건이 뭐예요? 교집합이 없는 게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얘는 배반 사건이 아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정리가 있습니다. 얘네 둘은요. 서로 비슷한 개념의 정리는 아니에요. 배반 사건하고 독립은요. 서로 비슷하게 이렇게 유사성을 가지는 그런 정리는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그런 정리다. 이런 뜻으로 얘를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배반 사건이면 독립이 아니고 독립이면 배반 사건이 아니다. 그죠? 배반이랑 독립이랑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영향을 준다. 이런 말들이 무슨 뜻인지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배반 사건은 뭘 떠올린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서로 교집합이 전혀 없다. 교집합이 서로 없다는 얘기지. 그죠? 그렇지만 독립은 절대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위의 예제처럼 대통령이 밥을 먹는다. 내가 세수를 한다. 그죠? 서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동시에 일어날 수는 있는 거. 그죠? 그래서 독립이면 배반 사건은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배반 사건이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서로 독립이 아니다. 배반 사건이면 서로 독립이 아니다. 이 말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는 하나만 증명하면 된다. 여기 봅시다. 이왕 여기 왔으니까.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서로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교집합이 없다. 그죠? 그럼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이 0이죠. 절대 안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확률이 0이죠. 그런데 PA가 0이 아니고, 그죠?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라는 뜻이잖아요. 확률이 0이 아니라는 건. PB도 일어나야 되는 사건인데 만약에 독립이었다면 두 개 같아야 되잖아요. 0이 아닌 숫자와 0이 아닌 숫자를 곱했을 때 얘는 0이 나온다. 이런 개념이 성립하지는 않겠죠. 그죠? 얘 PA, A의 확률도 0이 아니었고 B의 확률도 0이 아니었는데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이 0입니다. 그죠? 그래서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0이 아니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건이다. 라는 전제하에 이렇단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면 이런 정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얘를 잘 이해를 해 두세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로 정리가 된다. 배반 사건이면 독립이 아니고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이런 뜻을 요 증명을 통해서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증명. 자, 213번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호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3 또는 4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합니다. 그러면 A, B, C를 일단 정리해놓고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는 곱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홀수다. 1, 3, 5. B, 3 또는 4가 나온다. 3, 4. C, 소수가 나온다. 2, 3, 5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A가 일어날 확률은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B가 일어난다. 6분의 2니까 3분의 1. C가 일어난다.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독립인지 종속인지 한번 볼게요. 자, A와 B의 교집합 뭐가 있습니까? A와 B의 교집합 겹치는 거 3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럼 A와 B의 교집합은 3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확률이 얼마예요? 여기는 는 3이라고 하면 좀 적당하지 않을 것 같고요. 얘는 3 하나밖에 없으니까 A와 B의 교집합이 3 하나밖에 오고 3 하나밖에 없으니까 확률은 얼마예요? 확률은 교집합의 확률은 얼마다? 6분의 1이다. 그러면 PA와 PB를 한번 곱해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얘도 6분의 1이네요. 그러면 첫 번째 얘는 PA 교집합 B랑 PA, PB 곱한 게 6분의 1로 서로 같죠. 그러면 어떻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얘는 독립이다 라고 판단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A와 C의 교집합 한번 볼게요. 뭐가 겹치나요? 3하고 5가 겹치죠. 겹치는 게 3, 5 두 개가 있죠. 그럼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2, 즉 3분의 1만큼의 확률이 있을 거고, 자, PA랑 PC를 곱해볼게요. PA는 2분의 1이고 PC는 2분의 1입니다. 그럼 곱하면 얼마예요? 4분의 1이에요. 그럼 독립이 아니네요. 얘랑 얘가 다르니까 독립이 아니네요. 얘는 종속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와 C의 교집합 뭐만 겹치나요? 3만 겹치죠. B와 C는 겹치는 숫자가 3밖에 없죠. 그럼 전체 확률은 6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B와 C를 곱해볼게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얘 역시 6분의 1이네요. 그러면 뭐다? 독립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집합의 확률하고 각각 곱했을 때 확률이 같으면 독립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215번 한번 볼게요. A, B가 서로 독립이래요. 그러면 어떤 걸 써놔야 되냐면요. 교집합의 확률이 두 개의 곱의 확률의 곱과 같다 라고 해두시고, 그 다음에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래요. 그리고 합집합의 확률이 5분의 4래요. 얘는 좀 덧셈 정리 갖다가 한번 이용하고 와야 되겠네요. 덧셈 정리. 합집합의 확률은 A 더하기 B 곱하기 교집합만큼 빼주는 건데, 얘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요. 교집합 대신에, 우리 교집합 뭐 구할 수 없으니까 교집합 대신에 요거 PA 곱하기 PB 얘네들이 같으니까요. 요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덧셈 정리를 요렇게 독립이다 라는 조건 때문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합집합의 확률은 5분의 4이고, 그 다음에 PA는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PB는요. PB는 어떻게 구해요?
PB는 모르죠. 여기 안 가르쳐줬잖아요. PB. 그 다음에 PA 곱하기 PB. 얘는 이렇게 되겠죠. PA가 얼마라고요? 요 부분이 3분의 1이라면서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3분의 1 곱하기 PB. 뭔가 풀 수 있는 상태로 좀 변형이 됐네요. 그죠? 얘는 1PB에서 3분의 1 PB를 빼면 어떻게 되나요? 3분의 2 PB. 요 부분 계산하면 3분의 2 PB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3분의 2 PB가 3분의 1 건너가서 정리하면 5분의 4 빼기 3분의 1 하면 얼마가 됩니까? 얘는 곱하기 3, 곱하기 3, 얘는 곱하기 5, 곱하기 5 하면은 15분의 12에서 그죠? 15분의 5를 빼면 15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15분의 7. 그럼 양변에 뭘 곱한다? PB만 구하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B를 구해야죠. 자, 그럼 양변에 뭘 곱한다? 양변에 2분의 3을 곱한다. 그죠? 그러면 삭제되고 삭제되고 약분되고 3, 1은 3, 3, 5, 15 어떻게 됩니까? 아, PB가 뭐가 됩니까? 10분의 7이군요. 그러면 B가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7이니까 당연히 여집합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뭡니까? 10분의 3이 일어나지 않겠죠? 전체가 1이니까. 그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이다 라고 했을 때 요 독립을 판단하는 요 도구가 생각나지 않으면 요 문제는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217번. 어떤 시험에 A, B, C가 합격할 확률이 3분의 1, 5분의 2,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3명이 모두 합격한대요. 그럼 어떻게 풀면 됩니까? A도 합격하고 B도 합격하고 C도 합격하고 하면 되겠죠? 그럴 확률은 15분의 1이네요. 1번은. 자, 2번. 2명만 합격한대요. 그럼 2명만 합격할 확률은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겠죠? C만 불합격하거나 B만 불합격하거나 A만 불합격하면 되겠죠. 첫 번째 경우 A는 합격하고 B도 합격하고 C가 불합격한대요. 합격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불합격할 확률도 2분의 1. 얘는 계산하면 15분의 1. 그 다음에 A는 합격하고 B가 합격할 확률이 5분의 2니까 불합격할 확률은 5분의 3이겠죠. 그 다음에 C는 합격하고 얘 계산하면 얘는 10분의 1. 그 다음에 A는 불합격하고 A가 합격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불합격할 확률은 3분의 2. 그 다음에 합격 5분의 2. 합격 2분의 1. 얘 계산하면 얘는 1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얘네 셋을 통분해서 계산하면 30분의 2. 30분의 2 더하기 3 더하기 4 얼마예요? 30분의 9 약분하면 다 더했을 때 약분하면 10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적어도 한 사람은 합격한다. 적어도를 만나면 어떻게 한다? 1에서 반대 경우로 뺀다. 모두 불합격할 확률을 뺀다. 그럼 모두 불합격하려면 A가 불합격하려면 3분의 2. 3분의 1이 합격이니까. B가 불합격하려면 5분의 2가 합격 확률이니까 5분의 3이 불합격. 자, 2분의 1 합격 확률이면 2분의 1 불합격 확률. 1에서 얘 빼면 되겠죠. 자, 그럼 얼마예요? 1에서 5분의 1을 빼니까 자,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합격할 확률은 5분의 4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자, 확률의 고급 계산. 얘는 되게 말이 어렵게 써 있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문제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걸 보면 선생님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자, 확률의 문제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될 수 있어요. 시행이 한 번 있는 문제와 2번 있는 문제. 자, 뭐 한 번만 하라고 그러면 시킨 대로 한 번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행이 2번 있는 문제는요. 어찌어찌한 후 어찌어찌해야 할 때 어찌어찌할 확률. 이렇게 뭔가 하고 모두 계산하고 모두 계산했을 때 이럴 확률. 이렇게 2번. 그죠? 근데 얘 핵심이 이거 있습니다. 앞사건이 일어나고 뒷사건이 일어난다. 이럴 때가 있고요. 뒷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앞사건이 일어났었을 확률.
뒷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앞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었을 확률.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앞사건이 일어나고 뒷사건이 일어난다. 그럼 당연히 앞사건에 일어날 확률 더하기 뒷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뭐 얘는 뒷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요. 두 가지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사건이 일어났을 때 뒷사건이 일어난다. 앞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뒷사건이 일어난다. 그죠? 이 두 가지 종류를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뒷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묻는다면 앞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뒤가 일어난다. 앞이 일어났지 않았을 때 뒤가 일어난다. 각각 구해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뒷사건을 가정합니다. 뒷사건이 일어난다고 먼저 가정을 해놔요. 그랬을 때 앞사건의 확률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뒷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일단 두 개를 더 해야 되겠죠. 뒷사건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일어난다. 일어났을 때 일어난다. 분의 뭐를 물어본다 그랬어요. 응? 앞사건이 일어났을 확률. 그러니까 분의 1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와, 이거 말로 공부하면 수학은 너무 힘들어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이게 무슨 얘기였는지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219번 10개의 초콜릿 중 6개는 땅콩이 들어있고 또 땅콩, 초콜릿, 아몬드 초콜릿 또 나왔네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죠? 6개는 땅콩이 들어있고 4개는 아몬드가 들어있어요. 이 중에서 2개를 차례대로 먹을 때 두 번째 초콜릿에 아몬드가 들어있을 확률. 그러면 일단 결론적으로는 두 번째 초콜릿에 아몬드가 들어있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지만 사실 그럼 첫 번째 거는 지정하지 않았잖아요. 첫 번째 먹은 것도 아몬드가 있었을 수가 있고 첫 번째 먹었던 거에는 땅콩이 들어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초콜릿을 먹었더니 땅콩 초콜릿을 먹고 두 번째는 아몬드를 먹는다. 이럴 확률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도 아몬드를 먹고 두 번째도 아몬드를 먹는다. 이럴 확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땅콩을 먹고 땅콩 몇 개예요? 10개 중에 땅콩 초콜릿은 6개 있겠죠. 그러면 땅콩 먹고 10분의 6.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몬드 먹을 때 다시 10분의 이렇게 됩니까? 먹었던 거 다시 뱉어? 그거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총 땅콩의 개수가 초콜릿의 개수가 줄어들었죠. 1개. 그래서 9분의 아몬드 몇 개 있어요? 아몬드 4개 있잖아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구할 수 있겠죠. 얘 계산하면 몇이 나옵니까? 2, 3, 2, 5, 15분의 4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또 이럴 수도 있죠. 첫 번째도 아몬드 먹고 두 번째도 아몬드 먹었어요? 이럴 확률도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아몬드 먹고 10개 중에 아몬드 4개 들어있었고 두 번째 1개 먹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겠죠. 9분의 아몬드도 1개 먹었으니까 줄어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15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진 않아요. 첫 번째 아몬드를 먹으면서 동시에 그게 땅콩이기도 하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죠? 각각의 확률들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15분의 4 더하기 15분의 2 더하면 15분의 6 약분하면 5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 가지만 물어본 거잖아요. 그냥 두 번째 아몬드가 들어있니? 요것만 물어본 거고. 이번에 221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 219번하고 다른 유형이 좀 이따 뒤에 다시 나옵니다. 221번 볼게요. 주머니 A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고 내가 그려놨죠. 주머니 B에는 흰 공 3개와 검은 공 2개가 들어있습니다. 주머니 A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가지고 걔를 B에 넣었는데요. 그러면 주머니 A에서 꺼낸 게 흰 공이냐 검은 공이냐에 따라서 뒤에 구하는 확률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주머니에 이제 한 개 더 늘어났어요. 흰 공이든 검은 공이 한 개 더 늘어났는데 B에서 한 개 공을 꺼냈을 때 그게 검은 공이 나온대요.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B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 요 한 가지를 묻는 거죠. 그런데 A가 할 수 있는 액션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A에서 내가 마침 뽑은 게 흰 공이어서 흰 공을 B에 더 추가해 줬을 확률이 있고요. 마침 내가 뽑았는데 A에서 검은 공을 뽑아가지고 B에다 넣어줘가지고 검은 공이 더 개수가 늘어났을 확률이 있습니다. 자, 일단 A에서 꺼냈을 때 검은 공이다. 그러면 검은 공을 픽할 확률은 뭐가 있습니까? 5개.
중에 검은 공 몇 개 들어있어요? 3개 들어있어요. A에서 검은 공을 픽할 확률은 5분의 3입니다. 그러면 B에 검은 공이 한 개 더 늘어났겠죠. 그럼 B에는 공이 몇 개가 됩니까? B는 항상 한 개가 더 늘어나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A에서 갖다 집어넣었으니까. 그죠? 그럼 검은 공이 현재 한 개 더 늘어났죠. 전체 공 6개 중에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으니까 6분의 3의 확률로 B에서 검은 공을 뽑겠죠. 그래서 얘는 10분의 3의 확률로 A에서 검은 공 픽 한 후에 B에서 검은 공 픽 했다. 이런 확률이 이렇게 될 거고, 이번에는 A에서 내가 흰 공을 꺼냈을 경우가 있잖아요. 흰 공을 픽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5분의 2죠. 5개 중에 2개가 흰 공이니까. 그럼 얘가 흰 공이잖아요. 이번에는. 그죠? 얘가 흰 공이니까 전체 공이 6개 된 건 맞고요. 검은 공 몇 개밖에 없어요. 저 주황색으로 그려놓은 게 흰 공을 픽해서 집어넣은 거니까 검은 공은 2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6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5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A에서 공을 하나 뽑았는데 그게 검은 공이면서 동시에 흰 공일 수는 없어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하기로 덧셈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통분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30분의 9 더하기 30분의 4. 그래서 얘는 30분의 13 요렇게. 왜냐면 얘는 검은 공이 나올 확률 한 가지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223번 또 같은 문제 나왔네요. 땅콩 초콜릿, 아몬드 초콜릿 문제인데 얘는 조건이 약간 달라요. 자, 어찌어찌 하고 어찌어찌 한 후에 어찌어찌 하다. 이런 유형이에요. 자, 10개의 초콜릿 중 6개는 땅콩, 4개는 아몬드. 그 조건 똑같았어요. 이 중에서 2개를 차례대로 먹었어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먹었다 라는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번째 먹은 초콜릿에 아몬드가 들어있었을 때, 여기까지가 전제예요. 2개를 먹긴 먹었는데 2번째 먹은 초콜릿에 아몬드가 들어있었을 때, 첫 번째에도 아몬드가 들어있었을 확률을 구하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얘는 전제를 밑에 깔고, 그죠? 조건부 확률로 얘를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죠? 얘를 한번 구해봅시다. 전체 2번째 먹은 초콜릿에 아몬드가 들어있었을 때 그 전제는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분의 그것 할 건데 그 전제를 깔아놓고 전체를 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몬드 먹고 아몬드 먹는다 더하기 땅콩 먹고 아몬드 먹는다. 우리 앞서서 이거 계산한 적 있죠? 아몬드 먹고 아몬드 먹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몬드 4개밖에 없으니까 10분의 4 곱하기 아몬드 먹는다. 한 개 줄어들었죠. 9분의 3. 그 다음에 땅콩 먹고 아몬드 먹어요. 땅콩 10분의 6 곱하기 9분의 4. 요거분에 아몬드 먹고 아몬드 먹어요. 그죠? 아몬드 먹고 아몬드 먹어요. 요것도 10분의 4 곱하기 9분의 3. 요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 2가지 경우의 수, 분의 원하는 경우의 수, 전체 분의 그것, 이런 형태로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아래 일단 90을 곱해줄게요. 90을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에다가 90을 곱해주면 얘도 날아가고 얘도 날아가고 얘도 날아가고. 그죠? 그럼 이렇게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4, 3, 12 더하기 6, 4, 24 분의 12.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분의 1 나오겠죠? 36분의 12니까 3분의 1. 얘 전부 다 약분하지 않은 상태로, 그죠? 분모가 똑같이 얘도 90분의 90분의 90분이라서 위에다가 90 곱하고 얘도 각각 90 곱해서 전체 다 분모 약분한 후에 간편하게 계산했습니다. 각각 계산한 다음에 전체를 다시 더해서 약분하려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225번 문제인데 아까 주머니 흰공 검은공 들어있던 그 주머니 문제인데 얘도 조건을 다시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냐면 주머니 중에 하나를 택하여 공을 꺼내보니 검은 공이었어. 택한 주머니가 A였을 확률. 와우. 얘는 주머니에 공이 이렇게 들어있대요. 내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죠. 근데 검은 공이었어. 그럼
그럼 검은 공의 확률은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A에서 꺼내는데 마침 검은 공이다. B에서 꺼내는데 마침 검은 공이다. 이게 전체가 되겠죠. 전체분의 그것. 그 주머니가 A였을 확률. A에서 꺼내는데 검은 공이다. 이거 구하면 되겠죠. 선생님 써놓은 것처럼. A를 골랐는데 검은 공일 확률 더하기 B를 꺼냈는데 검은 공일 확률이 전체분의 그게 전체가 되겠죠. 그것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A에서 검은색을 골랐을 확률. 그죠? 그래서 전체분의 그것. 자, A를 택하고 B를 택한다. 2분의 1 확률로 A, B가 결정이 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됩니다. A를 택하는데 검은색이다. 자, A를 택하려면 A, B 둘 중에 하나 고르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검은색을 고른다. A 안에는요 5개 중에 3개의 검은색이 들어있잖아요. 더하기 B를 택한다. A, B 둘 중에 하나 택하니까 그거 주머니를 고를 확률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B 중에 검은색이다. 5개 중에 2개. 그런데 전체분의 그것. A 중에서 검은색을 골랐다.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 그럼 얘도 어떻게 합니까? 분자 분모에 10을 곱하세요. 약분 먼저 하지 말고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3, 3 더하기 2분의 3. 구하면 5분의 3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227번 봅시다.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1개씩 2번 꺼낸대요. 자,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 그러면 전체의 개수 7개라는 게 변함이 없겠죠. 계속. 그 시행을 여러 번 하더라도 꺼낸 공을 다시 넣으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전체 개수가. 그러면 꺼낸 공을 다시 넣는데요. 공을 1개씩 2번 꺼낼 때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2번 모두 흰 공이 나온대요. 그럼 첫 번째도 흰 공이 나와야 되잖아요. 전체 7개 중에 3개가 흰 공이죠. 근데 내가 딱 꺼내서 확인을 하고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전체 7개라는 게 흐트러지지 않죠. 그리고 걔가 흰 공을 뽑았었든 검은 공을 뽑았었든 간에 어차피 흰 공이 3개라는 그런 규칙도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얘는 그럴 확률은 49분의 9 이렇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아요.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아요. 그런데 2번 모두 흰 공이 나온대요. 그럼 첫 번째 2번 모두 흰 공이 나온대. 첫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 7분의 3 맞죠? 근데 꺼낸 다음에 걔를 안 집어넣었어요. 안 집어넣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 공의 개수 6개로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흰 공을 뽑았으니까 흰 공도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요렇게 줄어듭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 확률은 7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229번 한번 봅시다. A, B 두 사람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면 이기는 것으로 하는 게임을 합니다. A부터 시작해서 두 사람이 승부가 날 때까지 계속 던질 때 A가 이길 확률을 구하십시오. 자, 그러면 A부터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면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반드시 A가 이겨야 하기 때문에 B는 계속 져야 되거든요. 근데 주사위를 던지면 1의 눈은 1개밖에 없죠. 1, 2, 3, 4, 5, 6 중에서 1의 눈은 1개밖에 없습니다. 1의 눈이 나올 그런 확률이 6분의 1이란 얘기예요. 그럼 1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6분의 5만큼 있겠죠. 자, 그래서 한 방에 A가 이긴다 라고 하려면 첫 번째 1이 나옵니다. 그럴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A가 6분의 1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6분의 1, 1 이외에 다른 숫자가 나오고 그럴 확률이 6분의 5고 B도 다른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A가 세 번째 던졌을 때 1이 나옵니다. 6분의 1. 이런 확률로 3번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A가 이길 확률은 요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라면 1이 안 나와야 돼. A가 던졌는데 1이 안 나오고 B가 당연히 1이 안 나오고 다시 A가 1이 안 나오고 그랬을 때 B도 1이 안 나오고 그 다음번에 5번째에 A가 1이 나와야 됩니다. 6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이럴 확률을 다 둬야 돼요. 첫 번째 A가 이길 경우, 세 번째 이길 경우, 5번째 이길 경우, 7번째 이길 경우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 어떤 확률이 나오겠니? 라고 묻습니다. 그럼 얘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가 생각나야 되냐? 초항이 6분의 1이고 그리고 그 다음 번째 A가 이기려면 6분의 5가 두 번씩 더 곱해집니다. 두 번 더 곱해지고 여기 두 번 곱해진 거에다가 두 번이 더 곱해지고 와 그러면 이게 생각나야 됩니다. 초항이 6분의 1이고 공비가 6분의 5의 제곱인 그런 수열이 우리가 생각이 나야 되겠죠.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기억납니까? 응? 1 마이너스 R분의 A 기억나요? 자, 그래서 구해봅시다. 이 모든 등비급수의 합 공식 1 마이너스 R분의 R이 이거 6분의 5의 제곱 자체가 R이죠. 공비 초항. 그래서 이렇게 수열은 수열인데 이렇게 끝도 없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수열의 합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초항하고 공비만 알아내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이런 공식으로 그죠? 구할 수 있습니다. 등비급수의 합의 공식에 의해서 그러면 1 마이너스 36분의 25 그러면 36분의 11 분의 6분의 1 그러면 66분의 36 약분하면 11분의 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독립시행의 확률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복잡해 보이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우리가 반드시 제대로 익혀야 되는 확률 계산법입니다. 자, 주사위를 n번 반복해서 던진다 와 같이 동일한 시행을 반복할 때 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이런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첫 번째 던졌을 때 주사위가 뭐 3이 나왔다고 해서 두 번째는 3 이외에 다른 숫자만 나온다? 이렇지 않아요. 얘네들은 서로 그 전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독립사건이에요. 그래서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주사위를 무한히 반복해서 던진다, 뭐 동전을 던진다 이런 것들은요. 항상 독립시행입니다. 자, 독립시행인 거를 눈치를 챘어. 무한히 반복하는데 독립시행인 거를 눈치를 챘으면 요런 공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예를 들어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집니다. 그러면 1의 눈이 딱 한 번만 나올 확률을 구해볼게요. 4번 던지는데 한 번만 나와야 되니까 첫 번에 바로 1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만 1이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만 1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번째만 1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요. 1이 안 나올 확률은 6분의 5죠. 1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주사위 중에서. 그럼 그 확률이 이렇게 됩니다.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분의 곱하기 6분의 5. 두 번째 나온다고 해도 6분의 5, 6분의 1, 6분의 5, 6분의 5. 전부 다 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전부 다 확률을 계산해보면 6분의 1이 하나 있고 6분의 5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 가지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4번 중에 한 번만. 그죠? 전체 4번 중에 한 번만 1이 나온다. 이렇게 4C1로 구한 거죠. 그죠? 4번 중에 한 번만. 동그라미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로 이렇게 조합으로 계산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4번 중에 한 번만 1의 눈이 나오는데 그 4번의 확률들이 다 각각 똑같네. 그럼 내가 한 번을 골랐잖아? 그 한 번. 그죠? 그러면 그 나올 확률 6분의 1이죠. 나올 확률 그리고 나온 횟수 한 번만 나오잖아요. 6분의 1이 한 번만 나오죠. 안 나올 확률 6분의 5죠. 안 나올 횟수 3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하는 공식이 탄생을 하는구나. NCR 곱하기 그지? 앞에다가 조합을 곱해주시고 몇 번 중에 몇 번 택한다 이걸 해주시고 나올 확률 나올 횟수 안 나올 확률 안 나올 횟수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죠? n번 중에 r번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NCR 하시고 나올 확률 R
안 나올 확률 n-r. 이게 이런 뜻이에요. 나올 확률, 나올 횟수. 안 나올 확률, 안 나올 횟수. 뭐 외우기도 어렵지 않죠. 그죠? 나올 확률에는 나올 횟수, 안 나올 확률에는 안 나올 횟수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니까요. 뭐 외우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개념 확인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짝수의 눈이 2번 나온대요. 그럼 짝수도 3개 있고 홀수도 3개 있죠. 그럼 짝수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 짝수가 안 나올 확률, 즉 홀수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중에 2번을 선택합니다. 3C2. 그러면 3C2 하시고 나올 확률, 나올 횟수 몇 번 나오면 된대요? 2번. 그 다음에 안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안 나올 횟수 1. 요거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3C2는 3C1하고 똑같으니까 3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계산하면 8분의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올 확률, 나올 횟수, 안 나올 확률, 안 나올 횟수. 요거 잘 기억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231번 봅시다. 파란 공 3개, 빨간 공 6개 내가 그림을 귀엽게 그려놨죠.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그 색깔을 확인하고 다시 넣습니다. 이와 같은 시행을 10번 반복할 때 그럼 10번 반복할 때 파란 공이 9번 나온다. 자, 그러면 얘가 독립시행인지 아닌지를 일단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독립시행인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차피 다시 넣잖아요. 다시 넣지 않으면 확률이 똑같지 않지만 어차피 내가 그게 빨간 공이 나왔든 파란 공이 나왔든 내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어서 전체 공의 상태를 계속 주머니 속의 상태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해 주겠죠. 그럼 확률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독립시행임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10번 반복한대요. 그럼 시행 횟수는 10번. 그리고 파란 공이 R번. 몇 번? 나올 확률은 R번. 그러면 구합시다. 파란 공이 R번. 그럼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전체 9개 중에 파란 공 3개잖아요. 나올 확률, 우리가 나올 횟수. 그죠? R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안 나올 확률. 당연히 빨간 공이면 파란 공이 안 나오는 거니까. 안 나올 확률, 안 나올 횟수. R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R로 두고 10CR 나올 확률, 나올 횟수, 안 나올 확률, 안 나올 횟수 이렇게 문제를 한번 써놔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써놨으면 이 공식 자체가 뭐다? PR R번 나올 확률의 공식이 바로 이거예요. 그럼 P9분의 P2 실제로 R 대신에 9 대입하고 2 대입해 이런 뜻이잖아요. 9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10C9 3분의 1의 9 그 다음에 3분의 2의 1 그리고 이번에는 10C2 3분의 1의 2 3분의 2의 8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겠네요. 이게 어떻게 계산해요? 10C2는 10 곱하기 9 나누기 2 45 곱하기 하고 얘는 10C9는 10C1하고 똑같죠? 그죠? 10C1 얼마예요? 10 곱하기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3이 몇 개 있어요? 3의 2제곱, 3의 8제곱, 3의 10제곱 있죠? 3의 10제곱 얘도 3이 9제곱, 3이 1제곱 있으니까 3의 10제곱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1이 9개, 1 곱하기 2가 1개, 2 이렇게 있을 거고 위에는 1이 2개,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죠. 1이 2개 있는데 2입니까? 1이죠. 1 곱하기 2의 8제곱 얼마예요? 2의 8제곱이 얼마입니까? 5제곱이 32, 64, 128, 256. 그죠? 256. 그러면 분자 분모에 3의 10제곱을 곱해서 3의 10제곱이 뭔지 알고 싶지도 않고요. 알 필요도 없죠. 3의 10제곱 먼저 없애버리시고 그 다음에 5로 얘 분자 분모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뭐가 남느냐?
10 곱하기 2 남고 얘는 45 곱하기 256 남네요. 양변 일단 2로 약분 2로 약분하면 128 이렇게 될 거고 5로 약분 5, 20, 5, 9, 45 이렇게 될 거고 2로 약분 2, 64 그럼 결국 뭐만 남습니까? 9 곱하기 64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9 곱하기 64 하면 576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의 10제곱 어떻게 계산하지? 3분의 1의 9제곱 어떻게 계산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약분되는 방법이 있어서 내가 요 노가다 계산이지만 한번 해봤어요. 자, 233번 볼게요. 어떤 농구 선수의 자유투 성공률이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자유투 성공하지 못할 확률은 3분의 1이겠죠? 3번의 자유투를 던질 때 적어도 한 번은 성공할 확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적어도 한 번 성공한다는 건 1에서 3번 다 실패할 확률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가 독립시행인지 아닌지 일단 판단해 볼게요.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던질 때요. 자, 첫 번째 자유투를 던지면 첫 번째에 쏙 들어가면 두 번째는 반드시 안 들어갑니까? 물론 심리적으로는 살짝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부터 확 신나게 들어가면 두 번째도 좀 마음이 안정돼서 좀 편안해서 잘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수학적 확률로 따져 본다면 첫 번째가 안 들어가면 두 번째가 반드시 들어간다. 라던가 첫 번째가 들어가면 두 번째는 반드시 안 들어간다. 라던가 뭐 첫 번째, 두 번째가 들어가면 세 번째는 뭐 반드시 들어간다. 이런 규정이 없죠. 그죠? 그래서 성공률의 확률은 그 전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일단 공식을 우리가 공식으로 확률을 한번 구해볼까요? 적어도 한 번 성공한다. 그럼 3번 모두 실패한다.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다. 성공이 확률이 빵으로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3번 중에 성공률을 0번 선택합니다. 성공률이 3분의 2라면서요. 3분의 2 성공은 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할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얘가 3-0 세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3C 0은 얼마예요? 3개 중에 한 개도 뽑지 마. 그럼 가만히 서 있는 그런 멀뚱멀뚱 서 있는 그 한 가지 액션 1이고 어떤 수의 0제곱 3분의 2의 0제곱도 1이고 3분의 1의 세제곱 얼마예요? 27분의 1이겠죠. 결국 얘 답이 27분의 1이네요. 그러면 1에서 3번 모두 실패할 확률을 뺀다면 적어도 한 번은 성공할 확률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235번 봅시다. 5개의 선택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를 고르는 오지선다 문제가 10개 출제된 시험에서 9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할 수 있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합격시키겠다는 얘기죠. 어느 수험생이 문제를 전혀 읽지 않고 임의로 답을 따다다닥 찍었어요. 합격할 확률. 이게 뭐예요? 9개 다 맞아야 합격하죠. 그죠? 근데 맞추려면 오지선다니까 내가 5개 중에 1개 답은 정답은 1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맞을 확률 얼마예요? 내가 1번이나 2번, 3번, 4번, 5번 중에 1개만 정답이니까 5분의 1이 맞을 확률이죠. 그럼 봅시다. 9개 다 맞는다. 10번 시험 보는 중에 9번을 맞췄습니다. 맞을 확률이 9번이고 5분의 1이 정답 확률이니까 9번이고 맞지 않을 확률 5분의 4가 덜렁 한 번뿐입니다.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10C9는 뭐예요? 10C9랑 똑같은 건 10C1이니까 얘는 10 곱하기 자 5가 9개 5가 1개 5의 10제곱분에 1은 9제곱 해봤자 어차피 1이고 4 요거네요. 요거고 두 번째 합격하려면 9개 맞아도 되겠죠. 9개 이상 맞으면 합격한다면서요. 그러니까 10개 다 맞아도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10번 중에 10개를 다 맞습니다. 진짜 이럴 확률이 있을까요? 5분의 1 맞을 확률이 10개 다. 그리고 맞지 않을 확률이 0.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10C10 너 10명 다 나와.
10개 다 나와. 그런 한 가지 액션밖에 없고, 그 다음에 5는 여기 10개, 여기 1개, 여기 빵개 있으니까 전체로 5의 10제곱이 있을 거고, 뭐 1은 10제곱 해봐야 어차피 1이고,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구하는 확률 9개 다 맞으면서 동시에 10개 다 맞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할게요. 5의 10제곱분의 40 더하기 5의 10제곱분의 1 계산하면 5의 10제곱분의 41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237번 한번 봅시다. 자, 동점. 선생님 이거 글씨 틀린 거 아닌가요? 동전 아니고요. 동점 맞아요. 움직이고 있는 점 이런 뜻이에요. 동점 P가 동전을 한 번 던질 때마다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가지고 움직인대요. 앞면이 나오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움직이고, 뒷면이 나오면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즉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뒷면이 나오면 위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A점에 도달하려면 옆으로 3번, 그 다음에 위로 2번 가야지 A에 도달합니다. 지그재그를 어떻게 가든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내 맘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위로 2번 옆으로 3번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옆으로 쫀짠짠 이렇게 어떻게 가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번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옆으로 3번 위로 2번 이렇게 5번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도착할 확률. 자, 그러면 뭐 얘는 앞으로 고르든지 뒤를 고르든지 어떤 걸 골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로 풀어도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5번 중 앞이 3번 나온다. 그러면 앞, 뒤 확률은 똑같죠? 동전은 앞, 뒤밖에 없으니까 앞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 뒤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그럼 5번 중에 3번이 앞이 나올 확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앞이 나온다, 나올 확률, 나올 횟수. 안 나올 확률도 똑같죠. 안 나올 횟수.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앞 아니고 선생님 저 뒤로 선택할 건데요. 뒤가 나올 확률로 선택할 건데요. 마찬가지예요. 5번 중 뒤가 2번 나온다. 나올 확률, 나올 횟수. 안 나올 확률, 안 나올 횟수. 이렇게. 그럼 OC3이나 OC2는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죠. 그죠? 그리고 2분의 1이 3개, 2분의 1이 2개. 어차피 2분의 1이 5개 있다는 그런 방법도 똑같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든 OC2 10 곱하기 2분의 1에 5제곱이면 되겠죠. 32분의 10 약분하면 16분의 5의 확률로 A 지점에 도착하겠네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는데 독립시행의 확률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공식 나올 확률, 나올 횟수, 안 나올 확률, 안 나올 횟수 잘 기억해 두시고 문제 열심히 풀어주세요. 98쪽 244번까지 푸는 것은 필수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